국뽕천 시간 좀 가져보도록 하죠. 오늘 일찍 맞춰야 되니까 빨리 네. 해야 됩니다. 자, 필리핀에 국빈 방문을 가셨는데, 필리핀이 엄청난 보따리를 끌고 왔어요. 금액으로는 환산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 핵심 수출 산업들의 어떤 대부분이 전부 다 이번에 협의가 된 것 같습니다. 이쯤 되면은 전방위적으로 필리핀 다 살려주세요 이 느낌인데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아무튼 18개의 MOU가 있었고 관련된 협업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하나씩 중요한 내용들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과 마르코스 주니어 필리핀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열고 자, 신성장 동력 확보, 원전 협력, 조선산업, AI 및 디지털과 관련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고요. 두 번째, 전략적 경제 협력 및 공급망 강화, FTA 활용을 극대화하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필리핀이 아직 인프라가 안 깔린 곳이 많습니다. 거기에 한국 기업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왔습니다. 무엇보다 방산이죠. 우리 방산 기업이 필리핀군 현대화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안보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들여다볼게요. 먼저 원전 협력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진행되다가 윤석열 정부도 꼬꾸라졌던 원전 협력이 있는데, 새롭게 원전단지를 구상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 원전이 진출한다고 하면 기존에 있었던 경수로가 아닙니다, 이제는. 전부 다 스마트 원자로로 지금 다 추세가 바뀌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이에 대한 협력이 조만간 시작될 거라고 봐지고 앞으로 스마트 원전 단지가 생긴다고 보면 되겠죠. 가장 큰 게 사실은 조선 산업입니다. 사실 이제 지네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2위인데 지들이 세계 4위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계 5위입니다. 세계 4위인 적이 있었죠. 그때가 언제였냐면 우리나라 한진중공업이 필리핀의 수빅 조선소를 인수를 해갖고 그때 당시에 세계 4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수주량을 높여줬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한진중공업 부도 사태로 인해 갖고 수빅 조선소가 망하게 됐을 때 필리핀이 우리를 쌩깠어요.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에 지원을 안 해주고 한진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들이 돌려보려고 했는데 그게 됐을까요?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수빅 조선소가 필리핀 총 조선 물량의 60% 이상을 차지를 했었는데 이게 지금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소를 인수를 하기 위해서 현대 HD하고 지금 대우해양조선이 서로 지금 실무적인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대에서 여기를 임차를 내가지고 인수가 아니라 임차를 내가지고 작년 연말부터 실질적으로 이제 배 생산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실제적으로 필리핀은 이 해변 섬 국가이기 때문에 조선소를 할 수 있는 입지가 많아서 싱가포르, 중국, 일본의 조선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 제일 큰 게 한국 조선소인데 그동안 필리핀은 저렴한 노동력을 통해 갖고 일종의 정크보트, 그러니까 싸구려 화물선들 위주로 저가 생산들을 위주로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트렌드가 바뀐 거야. 뭐가 바뀌었냐면 친환경 연료로 이걸 다 바꿔야 돼요. 기존에 벙커시나 무슨 디젤을 떼는 이런 엔진이 아니라 최소한 LNG 엔진 정도는 써야 뭐 좀 더 기술이 특화되면 암모니아 엔진이라든지 또는 지금 삼성중공업이 하고 있는 핵연료 엔진 같은 걸 쓸 수 있으면 좋겠지만 어찌됐거나 최소한 LNG 연료 정도는 쓸 수 있어야만 판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LNG 엔진 부분에서 한국의 역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역량을 그 기술을 받아야만 상업적인 기존의 정크선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이나 곡물 운반선 뭐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협력이 너무 절실하게 필요한 단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협력이 강화되기만 한다고 치면 아마 그때 이제 한진중공업이 했었던 게 150만 GT 그러니까 유조선 15대 정도를 만들 수 있는 그 역량을 갖고 있는데 그보다도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모듈화라고 그러죠. 엔진이나 주요 부품들을 한국에서 받고 이 철판 용접이라든지 외형을 만드는 걸 필리핀에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협업이 본격적으로 구체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뭐 AI 디지털은 뭐 굳이 할 말이 필요가 없겠죠? 전 세계 모두 다 이걸 우리나라에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근데 뭐 필리핀 같은 경우에 뭐 AI 사업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거나 AI 관련된 기술 이전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앞으로 케바케로 해나가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일단은 그 핵심 광물 부분이 앞으로 필리핀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여건이 될 겁니다. 그 필리핀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섬나라이긴 하지만 이 세계적인 자원 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니켈이라든지 굴이라든지 금, 코발트 이런 것들을 세계 2위, 3위권의 매장량을 갖고 있는 국가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들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와 그와 관련된 어떤 기술 교류, 생산 시설 같은 것들을 한국에 전격적으로 의존을 하고 이에 대한 공급망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 이외에 이런 자원들을 팔아서 만들 수 있는 각종 사회 인프라 구축에까지 쉽게 말해서 자원을 우리가 받아서 팔고 그 자원의 가격만큼을 필리핀의 인프라로 제공하는 일종의 경제 협력이 커질 거라고 봐져요. 그럼 우리나라 이제 건설업체를 비롯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제조 생산업에 있는 또는 인프라 관련된 수출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모두 수혜를 볼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일 큰 건 방산이죠. 필리핀이 나름대로 적은 GDP에도 불구하고 방산 비용에 무기를 늘리는 방위 사업 부분에 돈을 굉장히 많이 투자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원하고 있는 부분이 항공기 부분입니다. 사실 필리핀은요, 필리핀 안에 거의 우리나라 군 장비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할 만큼 무장이 한국화되어 있습니다. 그게 주로 이제 중고들을 사가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중고 우리나라 이제 소총들, 권총은 기본 제식 무기로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나라가 10,000대가 넘는 군용 차량들을 이번에 한꺼번에 다 개비를 했거든요. 그 중고차들이 다 필리핀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필리핀 반군들이 이제 우리나라 봉고차 개조해갖고 박격포 달아가지고, 그걸로 갖고 일종의 뭐 자주박격포 뭐 이런 걸로 쓰고 1.5톤 봉고차에다가 4톤이 넘는 이 포탑을 달아가지고 거의 반 장갑차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또 처리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장비들을 계속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최고로 성공한 게 FA-50이었습니다. FA-50. 예, 이걸로 이제 반군들을 거의 싹쓸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공군력에서 큰 비용을 투자하지 못하는 필리핀이 적절한 가격으로 사실상 지금 그 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공군력을 발휘하고 있고 여기에 한국 미장이 더해지게 된다고 하면 중국하고 가장 많이 부딪히고 있는 남중국해 안에서의 일종의 충돌에서도 한국 무기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우리나라 이제 2-3천 톤급의 소형 연안을 돌아다니는 소형 구식 함대들을 여러 대 받아다 썼는데 한국 무기를 써보니까 그냥 30년 된 배가 지금 있는 중국 배보다 성능이 난 거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중국 군함들을 안 사고 한국에서 군함들을 계속해갖고 지금 추가로 주문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수빅 조선소에서 필리핀이 자체적으로 군함을 건조하기 위한 프로젝트도 이번에 같이 통과가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제일 큰 건 뭐냐면 필리핀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형 KF-21 전투기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고
제안을 해왔다는 거죠. 원래는 인도네시아에 줘야 될 물량이었는데 인도네시아 빼고 우리를 주세요. 그래서 필리핀이 동남아 국가 중에 KF-21 일본으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 입장에서는 특히나 중국 같은 입장에서 한국의 KF-21을 필리핀이 받아들여서 한국의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미사일들을 다 붙여가지고 운행을 한다. 사실상 동중국해의 해상 패권을 좌지우지할 만큼 큰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중국을 견제하고 필리핀이 자체적인 제해권, 제공권을 그동안 사실 중국에 다 뺏겼거든요. 필리핀 앞바다를 중국이 자기 거라고 자기네 그 남중국해라고 편입해 갔던 것들을 되찾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치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각종 그 교류 문제 안에서도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생길 거고, 특히 K한류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화장품, 식품을 비롯한 K 콘텐츠 제품들도 수출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 예전에는 윤석열이 뭐뭐 하면 몇십조 효과, 이명박 때도 몇백조 효과,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쓰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 기사를 넣어가지고, 제미나이, 퍼플렉시티, 클라우드, 그록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이거 얼마나 돈으로 얼마 경제 효과가 있느냐. 제미나이는 13조에서 21조가 정도가 된다. 그렇게 하고, 퍼플렉시티는 11조에서 23조 원 정도 수준의 이익이 된다. 그러고, 클라우드는 15조에서 40조 원 수준으로 된다. 그러고, 그록은 31조에서 4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1조에서 최대 45조까지 우리나라가 이익을 보는 이 MOU인 거예요. 근데 이거 그냥 협력 확대, 이게 띵 하고 끝날 일이 아닌 거야, 지금. 근데 원래. 우리가 겸손해. 한 10조 원대가리 사업 MOU 정도는. 그러니까 최소 11조에 지금 여기 나온 거 한 봐도. 10조 원대가리 20조, 한 50조 정도는 그냥 껌값으로 버는 거죠, 지금. 근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런 액수를 얘기를 안 해요. 전혀 안 해요. 액수가 뭐고 협력한다고 해서 이거 기사를 많이 안 내. 그럼 이재명 대통령도 굳이 그런 식으로 막 홍보성 기사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잼며들게끔만 만들면 지금 쓰고 가는 MOU는 그냥 계약금일 뿐인 거예요. 일단 한번 잼며들어서 한국 산업하고 동조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엄청난 속도로 파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나중에 필리핀의 무기가 됐든 필리핀의 어떤 소비재가 됐든 문화 콘텐츠가 됐든 그 모든 게 한국화 돼버리는 또 제2의 한국어가 제2의 모국어가 될 수 있는 몇몇 후보 국가들 중에 하나가 될 거라고 봐집니다. 그만큼 의존하는 바가 크다는 것이죠.